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4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도로교통 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자녀분들에게 지금까지 시험 준비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격려를 받으셨을 겁니다. 진아쌤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4년 도로교통 법규 해설 특강 바로 보기 전에 2024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레벨 포지션이 과연 어느쯤 될까? 다른 과목은 제외한 채 도로교통 법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 교육청, 울산에 직접 시험을 봤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넘사벽이었죠. 레벨이 여러분들 10입니다. 10.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5개나 틀렸는데도 경기도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울산이 레벨 6, 교육청은 레벨 7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약 한 8.5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한 3문제 정도는 최소한 선지, 지문을 2번 이상 읽어야지만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2024년 운전직 공무원 서울시 도로교통 법규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시행령 제11조가 여러분들 주정차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 11조에 규정한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바로 선지 1번 정답이 쉽게 나와서 망정이지 2번, 3번, 4번 특히 선지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선지 2번부터 보시죠.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소에 정차했을 때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선지 3번 보기 전에 우리 기본서 보시죠. 기본서 81페이지에 보시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로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 3번 보시죠.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본서 보시죠. 역시 81페이지입니다.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 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제가 별표를 해놨죠.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에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 4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경사진 곳에서 주차하는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으면 별도의 미끄럼 사고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시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30cm가 아니고 여러분들 50c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문제 1번을 보니까 마치 2022년 경기도 상반기 문제 1번이 여러분들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출제 빈도 3개입니다. 출제 난도는 2개라고 표시해놨네요. 문제 1번 보시죠. 다음 중 정차 및 주차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역시 1번에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정차했을 때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을 해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2번 볼까요?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문제 1번처럼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1번에 틀린 것은 여러분들 2번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지 3번 볼까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 시도청장이 정하는 시간, 장소, 방법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4번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된다. 역시 선지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경기도 전반기 문제 1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 2번 이어서 보시죠. 시행령 31조가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인데요.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여러분들 어텐션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본서의 내용 잠깐 보시죠.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성차정원 여러분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성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자동차는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한번 볼까요? 자,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구조를 갖출 것,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 어린이 보호 표지를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중앙 하단에 여러분들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등록원부에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장의 명의로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된 자동차일 것이 맞지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다. 이건 아니죠. 원장의 명의로 된 자동차일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확인해 보시죠. 시행령 31조에서 통학버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1번에 어린이 교육시설에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가 아니고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일 것.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에 1번인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 2번 보시죠. 자동차 안전기준에 정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구조를 갖출 것. 오케이. 어린이 통학버스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중앙 하단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맞네요. 4번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제 2번의 정답은 1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보시죠. 법령상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지 1번 보시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외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편도 2차 이상 일반 도로는 시속 80km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90 그랬으니까 선지 1번은 틀린 내용이네요. 선지 2번 상당히 재밌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수험생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굳이 일반적인 단어는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한번 살짝 꼬아놨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는 90, 최저는 30입니다만은 60, 40 그래서 선지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3번 볼까요? 자동차의 통행 속도는 여러분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해서 속도를 여러분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령 그랬으니까 역시 틀린 겁니다. 맞는 것은 4번일 수밖에 없네요. 제가 빨간색은 아무래도 덜 익숙해서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통행을 해야 되네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가 없는 경우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2번 이상 읽어보신 분이 꽤 계실 겁니다. 만약에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지만은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세요. 그러면은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전단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서울시 문제 3번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들 4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제12장 보치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시행령에서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 번 또 나왔죠. 시행령 여러분들 83조 출석 지시자의 불이행의 처리 법제 여러분들 138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의 단골 메뉴였지 않습니까? 면허증 보관 사유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항에 따라 출석 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지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한다. 4번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1번 보시면 됩니다. 법제 138조 면허증 보관 사유가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보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두 번째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가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범칙행위, 법제 162조 제1항이 범칙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행위를 한 때라고 보시면 되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270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찰 공무원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억, 니은, 티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또는 출석 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티귿, 면허증 보관 사유,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가진 사람으로서 법제 162조 제1항 무슨 행위를 한 때? 범칙행위를 한 경우는 기억, 니은, 티귿, 면허증 보관 사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100번 정도 기본서를 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5번 확인해 보시죠. 시행령 28조에서 자동차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이 가시광선 투과율, 운전석 옆면 착륙이니까 우리 기본서 여러분들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이 그랬으니까 40%입니다. 70%는 앞면 착륙이 여러분들 가시광선 투과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서울시 문제 5번, 2번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6번 고 하시죠. 나왔네. 법령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본서의 내용 보시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고 폭넓은 도로차가 우선이고 동시에 진입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우측 도로차가 여러분들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확인해 보시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교차로 어쩌고 저쩌고 기본 이론 강의할 때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6, 7, 30점입니다만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제외한 교차로 어쩌고 저쩌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벌점은 제가 X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 위반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좌측 도로가 아니고
우측도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선지 3번 확인해 보시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차에게 진로 양보하는 것이 맞죠. 선지 4번도 중요하네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 양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있으면 이 좌회전하는 차가 여러분들 교차로에서 양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다시피 6번의 정답은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럭키 7 보시죠. 문제 7번. 법제 12조가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 얘기니까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어린이 국토교회 이렇게 숙지하시면 되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교통부, 행안부, 교육부의 여러분들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란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법제 12조가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표현을 썼네요. 학원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이번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네요. 선지 3번 봅시다.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보건복지부란 단어는 나오지 않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선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몇 킬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시장 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문제 8번 보시죠.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5장 고속도로 등의 특례가 나왔네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주정차일 수 있는 경우 우리 기본서 보신다면은 150페이지에 보시면은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고속도로니까 자치 경찰 공무원은 제외해야 되겠죠.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등하기 위해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만은 1번부터 9번까지는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다. 문제 보시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되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통행료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2번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해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번에 아하, 자치경찰공무원이 웬 말입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바로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9번 보시죠. 시행규칙 91조에서 운전매너 행정처분 개별기준상 벌점 40점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것은 드디어 처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은 그냥 범칙금은 4만 원, 승용차는 4, 5, 승합차는 5만 원, 벌점 X.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4, 5,
벌점 10점. 이러한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단체인, 단체인에 소속됐다. 단체인에 다수인이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은 주정차 위반은 여러분들 벌점 40점입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4, 5, 10점입니다만은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벌점 여러분들 40점 부과됩니다.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9, 10 벌점 40점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6, 7 벌점 여러분들 30점이 되겠죠. 그래서 벌점 40점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벌점 40점 그래봐야 딱 6개밖에 없죠. 여러분들 범칙금, 벌점, 과태료 기본 이론 강의 한 3회독 정도만 하시면은 웬만한 범칙금, 벌점은 여러분들 귀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외우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문제가 어떻니 저떻니 그런 말을 나옵니다. 1번 40점, 2번 40점, 3번 40점, 그 다음 여러분들 40점짜리 3개 더 있지 않습니까?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된 때,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 그 다음 범칙금, 미납, 벌점도 벌점 40점입니다. 한 번 더 기본서 확인해 보시죠. 239페이지 보시면은 다수인이 포함된 주정차 위반, 공동위험행위 형사 입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다수인이 포함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범칙금, 미납, 벌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4번. 4번은 벌점이 30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파이널 문제 10번 기능 강사 배치 기준에 대해서 보시죠. 법령상 자동차 운전학원 기능교육 강사 정원 및 배치 기준이 바르게 연계될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다면 그랬네요. 우리 기본서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서 1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학원의 여러분들 제1종 대형 기능 강사 배치 기준은 자동차 10대당 3명이고 일반 학원에서 제2종 소형면허 기능 강사 배치 기준은 자동차 10대당 1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으니까 제1종 대형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이나 전문 학원이나 동일합니다.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이 맞습니다. 일단 기억은 맞네요. 제1종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일반 학원이나 전문 학원이 동일합니다. 교육용 자동차 3대당이 아니고 2대당 1명 이상입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거 볼까요? 제2종 보통 연습 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자동차 대 10대당 3명 이상이고 운전 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인 거 기본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제2종 소형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이나 전문 학원이나 동일합니다.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1명 이상. 리얼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맞는 것을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억, 리얼. 10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시험 보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시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잠도 제대로 못 잤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2024년 서울시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